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젠트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투자 감각 갖추신 분이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제 기억으로 불과 한 달 전에 저희가 에브리싱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에브리싱 셀 오프 다 팔아버리는 암호화폐 시장도 안 좋고 지금 프리마켓 보면 지수 선물도 다시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또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이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은 올해 4월에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때도 사실은 모든 자산에 대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때 사실 제가 가장 의아했던 게 저도 이 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주식하고 금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지라는 게 굉장히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지금 138거래일 만에 그 50일 이평선을 하회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내 증시에서는 보통 이제 60일선을 쓰는데 그 미국장에서는 50일선을 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중기 이평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밑으로 하회했다는 얘기는 올해 들어서 가장 길게 이어졌던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게 50일선을 하회했다는 얘기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지금 3일 동안에 1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게 4월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빅스도 지금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이런 그 어떤 위험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AR 버블에 대한 얘기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다시 이제 그 1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거 그 애가 결국 비용 조달을 위해서 지금 자본 비용의 조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빅테크들의 그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오라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잘 아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팔의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피터 틸이 엔비디아 보유분을 전량 매각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이제 매각을 하고 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매각한 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사실 오픈AI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서 왜 악재로 받아들이지 했는데 피터 틸이 팔았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 다만 또 여기서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엔비디아는 팔았어요. 테슬라도 팔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가려졌죠. 아니 엔비디아를 파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워런 버핏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파벳에 대해서 강한 매수를 했고 원래 잘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은 기술주를 안 삽니다. 애플을 샀지만은 애플은 소비자의 개념으로 산 거지 기술주의 개념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 워런 버핏의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또 기대를 걸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런 것들, 이러한 지금 혼란을 평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치도 하나 높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젠슨 왕 CEO가 한 발언 중에서 내년까지 5천억 달러 규모의 지금 칩을 뭐 이미 우리는 주문을 받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저는 내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던스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가장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 물론 뭐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AI 버블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저는 굉장히 정말 시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기울여서 정말로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그 지금의 어떤 자산에 대한 매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뭔가 좀 이 시장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조금 이제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좀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나의 뭐 반등 재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편 엔비디아는 실적이 좀 잘 나와줘도 주가가 늘 그렇죠.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게 뭐 조금이라도 위스퍼 넘버에서 어긋나거나 뭐 젠슨 왕의 발언에서 약간 삐끗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게 지금 네. 걱정이 되는 게 저도 사실 그거거든요. 네. 요번엔 디테일에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시장의 해석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약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요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정말로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목요일이니 대표님이 다시 나오실 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발 좀 시장이 반등을 해주길 바라보면서 자 일단 프리마켓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부터 볼까요? 이게 네. 제가 또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서 지금 대규모 서버 장애로 인해서 프리마켓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4%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이겠죠, 대표님?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정말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네.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미스가 나버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X, 트위터, 네. 그리고 챗 GPT 또 여기다가 뭐 이제 캔바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 프로그램 뭐 또 이제 하다못해서 이제 롤. 게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이유를 뭐 찾아보니까 뭐 이제 웹 성능의 저하라든가 또 이제 보안 취약성의 우려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은 과연 이제 보안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지금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모든 지지선에서 지금 이제 지지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런 악재까지 좀 터져가지고 상당히 조금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영향력이 당분간은 가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보신다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실적 발표한 기업입니다. 홈디포. 가이던스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4%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짚어볼까요? 사실 홈디포가 이제 이번에 보면 EPS가 좀 이제 예상치에서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올해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좀 대폭 낮췄어요. 예를 들면 조정 EPS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한 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총 매출도 3% 성장으로 좀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홈디포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췄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저는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홈디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실적을 발표하는 타겟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네. 이런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홈디포가 시작을 한 건데 홈디포는 좀 다르죠. 홈디포 소매업체기보다도 이제 뭐 주택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망라하는 그런 이제 소매업체인데 사실 그래서 홈디포부터 좀 실적이 조금 지금 미스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질 타겟이라든가 또는 이제 월마트의 실적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홈디포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거의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매수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요 하락이 좀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는 요 하락이 좀 멈춘다면은 향후에 또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매수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좀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홈디포를 비롯해서 월마트까지 경기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월마트의 실적까지 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죠. 알파벳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좀 급등을 해줬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1% 넘는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버핏이 담아주는 게 이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뭐 사실 대표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약간 그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오히려 지금 아이비들의 글로벌 아이비들의 목표치를 보면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 거기서 파생되는 뭐 지금 많은 그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본의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AI 가속기의 내구 연한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각이 되면서 사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알파벳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좀 시장의 어떤 반응은 버핏이 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요번에도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AI 관련 기술이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우려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또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좀 상대적으로 강한데 과연 이 버핏의 약발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또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만약 뭐 이런 테크주들이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알파벳도 아마 그 영향을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단 지금은 선박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버핏이 약간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을 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유튜브를 필수 소비재로 봐서 알파벳을 담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벳도 일단 좀 단기적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길게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좀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글에 이어서 또 아마존도 볼까요? 아마존은 좀 회사채 발행 이슈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11월 초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서서 뭐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비슷한 길을 좀 걸었어요. 사실은 뭐 오라클도 그랬고 메타도 그랬고,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보면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 주가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줄줄줄줄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존도 뭐 최근에 이제 이 부분 나오면서 조금 더 빠졌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그 빅테크들의 자본 조달에 대한 얘기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그 부정적인 부분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아무리 이제 안심을 시키고 우리는 이익을 내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구석에는 항상 이런 좀 우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단기간에 불식시키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거 향후에 AI와 관련돼 있는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이거를 이익으로 이제 이익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네. 제가 이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의 관건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거의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121선이 한 224불 정도에 있으니까 121선까지도 지금 왔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21선이 깨지고 내려간다면은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봐서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조금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조금은 지금 일단 관망의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머크에 오늘 호재가 나와서 머크를 필두로 좀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사실 머크는 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임상 이상 관련해서 이게 좀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늘 오르고 있는데 뭐 머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그 시장이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반도체 빠지니까 바이오 올라오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머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 또 그 인도 쪽에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그 도난의 시판 승인을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임상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주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은 네. 이쪽이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이 또 유효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자,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종목 점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대표님?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레시브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보험주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기술주들이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주의 개념에 있는 이런 보험주 같은 잘 것들이 가네요.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뭐 그게 호재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장의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제가 뭐 이제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거의 지금 그러니까 제 목표가는 좀 더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좀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가 한 240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근처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보다 재미는 좀 덜 있어도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프로그레시브 같은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목표가 240달러 부근까지 갈 수 있겠다 재확인을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아가는 종목부터 볼까요? 예, 모아가는 종목은 오늘은 쇼피파이예요.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인터넷 상거래 이제 우리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인프라 기업으로 이제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결제라든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솔루션 부문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이제 인터넷 인프라 기업으로의 어떤 사업 구조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가가 10월 29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밀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때 실적이 나왔거든요.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여기서 오히려 셀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밀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121선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유럽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보면 지금 쇼피파이의 지금 방향성이 해외 비즈니스를 계속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20% 중후반대의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쇼피파이 같은 종목은 뭐 주 1회 정도, 그리고 네. 좀 길게 보셔서 한 5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기를 두고 저는 좀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시장이 참 실적이 좋아도 안 좋아도 막 빠지는데, 이 종목 실적 잘 나왔고 현재 좋은 자리에 있다. 주 1회 5년 정도 열심히 모아보자, 쇼피파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예, 보스턴 사이언티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미국에서 가장 이제 탑 티어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심장 시술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어요.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높이 갖고 있는 이 회사.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30억 달러 정도가 심혈관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이 이제 매출 성장률이 한 13%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커지는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탑 플레이어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제 심방세동기라든가 여기에다가 이제 AI를 접목시킨 어떤 이런 기기들,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심전도 판독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연간 10% 중반의 어떤 EPS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지금 정도의 가격, 한 101달러에서 102달러 정도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115달러.
손절가는 90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보스턴 사이언티픽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 115달러고요. 손절가 90달러 전략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뒤 미증시 개장합니다.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